안녕하십니까. 무형자산 공간입니다. 오늘은요, 파이낸셜 뉴스의 최용준 기자가 이런 기사를 올렸습니다. 상계 2 분담금 늘자 주민 반발, 관리 처분 통과 못했다, 부결됐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앞으로가 문제죠. 지금 590, 840 분양가가 지금 6억, 9억, 지금 조합원 분양가가 그렇다는 얘기죠. 6억, 9억.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지금 과반수는 넘었지만 3분의 2는 동의를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관리처분 계획안 수립 안건이 부결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지금 복잡한 상황에 놓인 겁니다. 처음부터 이런데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순탄하게 갈 수 있는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한번 보시죠. 노원구 상기 2구역 재개발 사업 지금 10만 819제곱미터, 지하 8층 지상 25층, 22개 동 2200가구, 2021년 9월 1일 시행인가가 났고 관리처분 계획안이 12월 16일자로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돼갈 것인지 보통 사항이 아니죠. 지금 사업 시행 인가한 구역이 바로 보시면 여기 2구역 당고개역 바로 앞에 있는 2구역이죠. 뭐 1구역은 상당히 위로 올라가는 경사된 언덕 위고요. 이쪽 3구역도 마찬가지로 좀 언덕 올라가지만 이쪽은 좀 덜하죠. 2구역은. 그리고 역세권이고, 요 옆에 그래도 좀 아파트답게 보이는 것이 브람 현대 아파트인데 조금 경과가 됐죠. 시간이. 역세권이다. 그런 점에서는 좋지만 또 경사가 이쪽 주변이 상당히 좀 낙후됐고, 그렇지만 이제 그 재개발로 다시 새롭게 이제 태어나는 그런 지역인데요. 관리처분 계획안이 지금 부결이 된 거죠. 상계 2구역. 여기가 2구역인, 이렇게 2구역인데 부결이 됐습니다. 조합원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과반수는 통과했지만 거기에는 3분의 2 이상은 못 넘은 거죠. 왜 그러냐면 조합원 분양가가 생각보다 너무 높다. 분담금이 확 늘어난 것에 대해서 주민들이 반발을 한 거죠. 이건 아니다. 이렇게 분담금이 높아져 가지고 어떻게 되냐? 안 된다. 그래서 부결이 된 겁니다. 지금 이것이 정비 사업비가 지금 10% 이상 늘어나게 되는 경우는 지금 3분의 2 이상 찬성을 해야 되고요. 그 미만일 경우, 10% 미만일 경우에는 과반수만 찬성하면 되는데 이번 지금 분담금이 10% 그 이상으로 오른 거죠. 그래서 지금 67% 이상 동의를 얻어야 되는데 못 얻은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새집 설렘 아사간 분담금 폭탄. 분담금 폭탄인 거죠. 지금 억대로 늘어난 분담금에 바로 이렇게 부결로 나타난 거죠. 조합원 분양가가 예상보다 비싸게 책정이 되면서 분담금이 높아지게 되니까 이거는 조합원들이 이렇게 높아지는 상황 가지고는 진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반대가 높아지니까 이렇게 부결로 됐습니다. 첫 출발부터가 이렇게 상당히
어려운 상황으로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해 예상했던 조합원 분양가가 5구형이 5억 5천, 5구형이 5억 5천이고 8사형이 7억 7천, 8사형이 7억 7천. 그런데 지금 확 올라버렸어요. 지금 억대 이상이 올라버린 거죠. 지금 5구형이 6억 8천, 그 다음 8사형이 9억 2천.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성질이 날만해요. 이렇게 1년 사이에 분담금이 억대로 올라버렸으니 당연히 조합원들이, 그것도 조합원 분양가가 이렇게 올라버리니까 완전히 놀래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 실제 지난 9월 조합과 시공사 대우건설의 동부건설은 평당 595만 원 공사비를 합의했다. 그러니까 입찰 당시에는 472만 원에서 100만 원 이상 오른 건데, 595만 원이면은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정말 싼 거죠. 엄청 싼 겁니다. 어떻게 그 이하로 나올 수가 있나요? 지금 무형자산공간에서 여태까지 영상 올리면서 그 강북도 800, 900, 1000만 원까지 지금 공사비가 나온 데가 있어요. 그리고 800, 900에도 지금 못하겠다 해가지고 또 중단된 데도 있고. 그런데 595만 원에 과연 어떤 아파트가 나올지 그림이 안 그려지네. 그림이 안 그려져. 그런데 일단 595만 원이면 굉장히 그 디테일한 구조는 몰라도 595만 원이면 현재 오르는 상황에서는 저렴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게 중요한 거는, 키포인트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바로 옆에 불암현대 아파트가 있습니다. 불암현대 5구형이 지금 4억 7천, 5억 5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어요. 가장 옆에 있는 리모델링 다 하고 괜찮은 데는 5억 또는 조금 덜 저기 데는 4억 7천 이렇게 지금 실제 오늘 날짜로 이렇게 매물들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지금 6억 8천이에요. 5구형이 6억 8천, 2억 이상 벌써 업돼 있는데 앞으로 계속 어떻게 지금 공사비가 올라가면 올라가지 내려가지는 않는다는 게 이게 문제죠. 그랬을 때 이게 수익성, 사업성, 타당성이 안 맞아버리면은 엄청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지금 초기부터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럼 조합원 분양가가 이 정도면은 일반 분양가는 또 어떻게 되겠냐? 그거는 답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으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 지금 1급지가 아니면은 상당히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온다. 이게 바로 핵심인 거죠. 문제는. 더 자세한 사항을 한번 보시죠. 지금 경기 침체와 낮아진 사업성, 이것이 이제 관리처분 통과에 어렵게 하는 것이다. 여기 지금 이 상계 2구역에 2199가구 중에서 일반 분양이 292개밖에 안 돼요. 불과한 것이. 공공임대로 515개가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공공임대가 515개로 빠지면서 일반 분양은 292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지금 재개발, 재건축에서 이 최상급지 강남권역은 모르지만 이 중급지나 하급지 같은 경우는 뭐 기부 체납하고 이게 공공임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실제로 남는 것이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이 자재비, 인건비 이런 것들이 올라가지고 실제로 사업성이 안 맞는다. 이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초기부터. 관리 처분 통과를 다시 준비하는
하는데 과연 이것이 얼마나 다운을 해가지고 관리 처분을 통과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이게 금액 때문에, 분담금 금액 때문에 부결이 됐는데 이걸 내려야 되는데 과연 어디서 내릴 것이냐. 이게 사업이 계속 지연이 되면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여기 옆에 보면 타임 이즈 머니 아닙니까? 시간은 돈입니다. 시간이 지체되면 될수록 돈은 이렇게 부담이 증가가 되는 거죠. 과거 트리마제 지주택이었지만은 두산중공업 시공사로 선정해가지고 추진했었는데 이게 분담금 문제, 그 다음에 분양가, 바로 똑같은 상황이죠. 분담금, 분양가, 이거하고 지금 조합하고 시공사 갈등이 빚어지면서 시간이 끌어지게 된 거죠. 사업 지연. 그래서 금융 비용이 점점 커지다 보니까 감당 못 해가지고 조합이 부도나서 땅은 경매로 넘겨져 버려서 조합원들은 권리가 붕괴돼 버린,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두산중공업이 그 땅을 인수해가지고 지금 아주 대명사, 유명한 트리마제, 한강변의 초고층 그 아파트 트리마제를 완공을 했는데 과거 당시의 조합원들은 다 붕괴되고 없고 새로운 사업자들이 모여서 한 거죠. 이건 조합원들은 사업자거든요. 같이 사업자들이 모여서 사업을 하는 건데 사업이 잘 돼서 남으면은 돌려받는 거고 사업이 잘 못 되면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조합원들이 지는 겁니다. 이건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바로 초기부터 이렇게 분담금 분양가로 지금 갈등이 빚어지는 똑같은 상황이 지금 벌어지기 때문에 우려가 된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물론 조합원들의 심정은 이해가 가요. 그러면 이거를 조합장은 겸허한 마음으로 깊이 반성하며 동의하지 않으신 조합원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했어요. 그리고 분담금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심사숙고하겠다는데 무엇을 줄일 것인지, 이거 공사비에는 자재비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공기단축 때문에 또 줄어들게 되고 이게 포함된 거죠. 그 다음에 공공임대, 이거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공공임대를 500여 세대가 나가는 금융비용, 이것도 금리 부담이며 딱 돈을 빌려서, 땅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려서 하는 이자가 계속 나가는데 이 비용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그 다음 사업비, 조합원들이 대행을 해야 되는 조합 운영, 이 사업비도 엄청난 거죠. 이건 다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나가는데 여기서 줄일 수 있는 것이 자재, 인건비도 못 줄이죠. 공기단축도 그것도 부실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못하고, 그럼 자재를 줄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그만큼 순살, 그리고 이 비중이 여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거는 한 일부분인데, 그 다음에 뭐 시공단에 이윤이 있겠죠. 이윤, 그거 줄일 수 없죠. 그 손해 보고 안 합니다. 밑지는 장사 누가 하는 사람 없죠. 나부터도 안 하니까. 그러면 만만한 게 요 자재로 몰리면 어떻게 돼요? 부실공사 우려가 되니까 이것이 적정한 것인가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둬야 되는데 그것보다도 이게 가격이 비싸다 싸다, 인근 아파트에 비해서 얼마나 수익성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보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분담금을 내리려는 뭐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하겠다, 조합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지만 내막은 이렇다, 이 복잡한 상황이 있다, 이거를 조합원들이 다 이걸 좀 알아야 되고, 이 금액 들어가는 것만큼 견실하게 잘
나올 수 있도록 감독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보다는 이렇게 여기다 방향성을 두니까 이런 이제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가 여기뿐만 아니라 지금 상계 이뿐만 아니라 지금 강남권역을 제외한 다른 권역은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워낙 금융비도 오르고 공사비 자재 다 오르고 공공임대 하죠. 기부 체납해야죠. 그다음에 제초안 적용되는데도 제초안 적용하죠. 금융비용 뺄 수 없죠. 사업비 운영하는데 다 월급 주고 운영하고 임대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 비용들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사실 미미하다. 그것이 적정하게 들어가고 그만큼 아깝지 않은 아파트가 나오느냐 거기에 포커스를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이 조합원 분담금은 계속 올라갑니다. 처음에는 환급금으로 4천만 원 받는다고 했다가 나중에 1억 6천만 원으로 분담금이 올라간 사례. 둔촌주공은 하나의 둔촌주공을 알면 모든 걸 다 파악할 수 있는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걸 알 수 있는 원룸부터 시작해서 펜트하우스까지 총 망라한 대단지 그리고 초기에 참 과거 역사에 2천만 원대 분양해가지고 이게 오래되다 보니까 다시 재건축으로 바뀌고 이런 역사에 대한민국 아파트 공화국의 역사에 표본이 되는 총망라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는데요. 2016년에 2조 7천억 원의 공사비가 시작을 했다가 5,244억 원 증액을 했죠. 2020년 3조 2,293억 원 8,597 그러다가 또 1조 1,385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2022년에 4조 3,678 4조 그러니까 2조 7천이 4조 3천으로 이렇게 계속 분담금이 지금 분담금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공사비가 늘어나니까 초기에 4천만 원 환급금 받으려는 조합원이 1억 6천만 원 분담금을 부담하게 되는 상황으로 바뀌는 게 이것이 우리나라 지금 재건축 재개발 사업장의 현주소다. 그것이 그대로 변동 없이 간 경우는 거의 없다. 이것이 또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또 계획대로 안 되고 시간이 지연되면 완전히 좌초돼 가지고 붕괴되는 그런 사례도 지금 나오고 있다. 그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갖다가 우리는 학습 효과로 이걸 얻어야 되는데 자기 일 아닌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입주권이 지금 가격이 반토막이 나는데도 지금 찾는 사람이 없다. 이거는 이제 기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십시오. 지금 매매 가격 하락에 따라서 4호선 당구개혁과 인접한 보세요. 입주권 가격이 떨어진 가격이다. A02는 지금 대지집은 26평 8평짜리 빌라가 2020년에 7억 원이었는데 지금 현재는 3억 5천에도 찾는 사람이 없다. 이게 반값에도 찾는 사람이 없다. 입주권 가격이 반값에도 찾는 사람이 없다.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한 얘기에 모든 것이 포함됐고 이 사항은 강남권 상급지를 제외한 다른 대부분의 중급지, 하급지에 지금 당면한 과제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